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한 충북 도민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법원 폭력 사태 여파로 경찰이 공공기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 지원이 중단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상품권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쓸 곳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와 사할린 동포를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비상계엄 47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일부 충북도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김은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윤 대통령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사할 때도 변호인들은 다 답변도 못하고 그건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답변도 못할 정도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난입하고 한 거는 영 잘못된 일이죠. 법치국가에서 일단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국민은. 물리적 폭력까지 벌어지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만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랑 맞지 않다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혼란 전국에 사회 진출을 앞둔 취준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약간 뒤숭숭하다 보면 진출하기 무서운 것도 있고. 한편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속이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되지. 어디 대통령이 도망가야 안 도망가잖아. 법원 폭력 사태 이후 충북경찰청은 법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과 정당 당사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최대 200만 원까지 15%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자들은 몰리지만 그러나 디지털 거래에 생소한 재래시장에서는 여전히 종이 상품권만 거래하는 곳이 많아 정작 쓸 수 있는 곳도 별로 없다는 지적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야채와 고기 등 신선식품을 파는 충주의 재래시장 거리. 상당수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충전해 결제를 연동시킨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뿐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또 다른 결제 방식인 모바일 전용인 온누리페이가 가능한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 그래서 또 어쩌다 오셔도 못 해주죠. 업체가 QR코드를 구비하지 못한 건데 그나마 몇 달 전 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 가게는 최근에서야 승인 문자를 받을 정도로 현장 보급도 빠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신청 단체로 해라 그래서 필요하시면 하라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는 됐었죠. 근데 아직 저거는 안 돼갖고. 이 때문에 아직도 온누리 상품권을 종이, 지류로만 거래한다고 인식하는 가맹점도 상당수입니다. 카드는 안 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도 카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최근 대구의 한 점포에서만 수십억 원의 부정 유통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딴 부작용으로 개인 구매 한도와 발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설 명절에 기업들의 대량 구매가 백화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으로 이동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장 같은 데는 종이 상품권을 1년에 몇십억씩 걷어들이거든. 우리도 팍 주는 거지 이제. 정부는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사상 최대인 5조 5천억 원까지 올려잡았지만 할인을 디지털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디지털 거래가 안착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내 3,500여 명의 고려인 주민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또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의 학업 지원과 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지원 조례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예전보다 야외 활동은 줄고 스마트 기기 사용은 늘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비만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경기나 게임을 하듯이 운동할 수 있는 온라인 자전거가 대전의 초등학교 2곳에 시범 도입됩니다. 대전 MBC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놓인 12대의 실내 자전거. 학생들이 앉아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앞에 있는 커다란 화면 속 캐릭터들이 시원스레 도심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개인 속도 차이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실시간으로 위치가 바뀌고 모두 달리면 경기처럼 순위가 나타납니다. 팀으로 나눠 승부를 겨루거나 구간마다 하위권이 탈락하는 방식도 진행돼 자연스레 열띤 운동 경쟁이 펼쳐집니다. 8번 가자. 대전 초등학교 2곳에 올해 시범 도입되는 온라인 자전거 운동 시스템입니다. 대상은 건강 체력 평가에서 체력 부족이나 비만으로 나타난 학생들. 경기나 게임을 하듯 운동을 즐기다 보면 금세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힙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운동도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또 같이 타기도 하니까 좋은 경험이 되고. 왠지 이기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황소보다 자전거 더 많이 타고 더 열심히 굴렀던 것 같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진행하던 기존 운동과 달리 모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데다 체력 수준에 맞춰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으로 페달 강도 등 운동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성을 캐릭터로 표현하고 운동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서 체육교과 시간, 건강체육교실, 방과후 학교 및 돌봄교실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야외 활동이 줄고 스마트 기기 사용이 늘면서 비만 등 아이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교육청은 시범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전체 초등학교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을 통해 설계비 31억 원을 확보하면서 카이스트는 최근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 학교 건축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서 초기 건축비가 빠져 추가 경정 예산안 확보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 국제교육원이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돕기 위해 디딤돌 과정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진로 진학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청주 지역 초중고 재학 또는 취학 예정인 이주 배경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가경, 복대, 복명, 사창동에서 통학버스도 운행합니다. 디딤돌 과정은 공교육 진입 전후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높여 학교와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경력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교육감 후보자 자격 요건에 국회와 지방의회 상임위원 경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육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교육감에 도전해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정치인 출마가 가능해져 정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퇴근하던 경찰관이 불이 난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김정진 경장은 지난 18일 새벽 2시 10분쯤 청주시 남일면 3순환로 효촌분기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불이 난 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29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 직후 차량은 전소됐고 이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8년 동안 억대의 자금을 빼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청주의 한 법무사 사무소 계좌에서 692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49살 경리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범행을 반복했고 사무소 운영을 중단할 정도로 피해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해에서 잡히는 어종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수온 상승으로 동해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는 어획량이 급감하는 반면 고등어와 방어 같은 난류성 어종은 눈에 띄게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안 최대 어항구인 포항 구룡포항. 예전 이맘때 같으면 한창 조업에 나섰을 오징어 배들이 줄줄이 묶여 있습니다. 어획량 급감으로 조업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자 2달여 전부터 일찌감치 성수기 조업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양이 없어가지고 경비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오징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800여 톤, 4년 전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붉은 대게도 5,900톤에서 3,500톤으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는 4년 전 495톤에서 7,900여 톤으로 무려 16배 늘었고 청어와 방어류 역시 2배 더 많이 잡혔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탓에 바다수온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동해의 오징어가 빠르게 북상해 어장이 사라진 데 반해 고등어와 청어 등은 남해에서 동해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해역이나 러시아 해역이나 또 일본 해역 쪽에서도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징어들이 더 빨리 북상을 하는 거예요. 난류성 어종들이 동해에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어획량이 늘었고 찬물을 좋아하는 애들은 좀 많이 또 어획량이 감소하는 추세죠. 지난 55년간 동해의 수온은 1.82도씨 올라 지구 평균 0.52도씨보다 3.5배, 남해와 서해보다도 50-60%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해의 수온과 어종 지도가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어업 정책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네, 한겨울인 1월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에서는 벌써 참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참외 수확 현장의 풍경을 대구 MBC 서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늘어선 경북 성주군의 한 들녘입니다. 영하의 강추위를 이겨내고 싱그럽게 자란 푸른 벙구를 이리저리 헤집으며 참외 수확이 한창입니다. 남들보다 한두 달은 빠른 지난해 10월 아주 심기를 한 덕분에 2025년 첫 수확의 기쁨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제철을 앞서가다 보니 우여곡절이 더욱 많았던 터라 감사한 마음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참외가 나오려면 더운 시기, 추운 시기를 다 겪어야 돼요. 그 겪어왔는 과정이 너무 보람 있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고맙고 또 기분이 너무 좋죠. 경북 성주군의 참외 재배 농가는 3,700여 개, 재배 면적은 3,300여 헥타르. 생산 양은 18만여 톤에 달해 전국 생산량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2월 하순쯤 시작되는 가운데 육묘와 아주 심기 시기에 일조량 등 날씨가 좋아 생육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몇 해 전부터 농민들을 괴롭혀온 담배 가루이 같은 병해충 방제에 신경을 쓴다면 경기를 빼기 전 수입인 조수입을 3년 연속으로 6천억 원 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조가 좋고 기후만 좀 받쳐주면은 저희가 작년에 6,200을 달성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날씨만 괜찮아주면은 그 이상을 상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외 판매 단위를 줄이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등 자발적인 혁신에 나서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시설 현대화, 저급 참외 유통 차단, 유통 다변화 지원에도 힘을 쏟아 조수입 7천억 원 시대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AI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농장화와 또 유통 혁신,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주 참외가 세계적인 맹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강의 한파 속에서도 성주군의 들녘에서는 참외 수확으로 2025년 새해를 뜨겁게 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에어로케이 항공이 청주발 국제선 노선의 여름철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공지한 노선은 청주에서 출발하는 오사카와 도쿄, 삿포로, 타이베이, 다낭, 클락 등 모두 6개 국제선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일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하계 스케줄 공개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조기 할인 항공권 판매를 진행합니다. 충북 청주FC가 공격수 김병호를 2년 연속 주장에 선임하면서 2025 시즌을 이끌어갈 주장단을 선임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김병호를 주장으로 재선임하고 수비의 중심 김선민과 함께 K리그 베테랑 최성근, 젊은 피 이지승을 부주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다음 달 23일 부천FC와의 원정 경기로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한편 이번 시즌 홈 경기는 청주 종합경기장 공사로 오는 5월부터 치를 예정입니다. 강성덕 충청북도 축구협회 회장이 5선에 성공했습니다. 충북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강성덕 회장의 결격 사유 등을 심사한 뒤 제19대 회장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충북축구협회를 이끌고 있는 강 회장은 충북 경기단체 최초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협회 사업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경기력 향상을 꾀했습니다. 충북 럭비협회가 유소년 럭비 발전을 위한 첫 해외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도내 중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는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고교 럭비 선수권 관람과 오사카 모모타니 중학교와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전력을 강화하는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충북 럭비협회는 9개 연수를 시작으로 남은 동계훈련 동안 경기력과 팀워크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